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시장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포근해져 가는데 계좌가 포근해지지 않고 있죠. 그러한 이유는 시장에서 눌림목을 주기 때문입니다. 20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서기 위한 마지막 숨고르기.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윤정두와 함께 교육을 받으시고 윤정두와 함께 시장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경험, 투자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을 쌓아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알찬 내용 끝까지 청취하시고 시청하시고 좋은 종목까지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부분에는요, 어제에 이어서 종목에 대한 AS 해드립니다. 교육과 함께 오픈해드렸던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어제죠. 어제 야간 그리고 오늘 아침, 어제 23시부터 24시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7시부터 8시까지 재방송을 했는데 재방송 끝나자마자 또 인터넷 무료 공개 방송, 거기에서 이 종목 어떻게 돼 있다? 이 종목 어떻게 돼 있다? 편입하셔야 된다. 왜? 샛별형이 떴기 때문에 편입을 하셔야 된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편입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결과물을 볼게요. 그에 앞서서 어제 어떤 내용들을 보여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뭐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부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도 자료를 얻으셨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다시 아까 그 화면이죠. 이 화면이 어제 보여드린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인데 여기서 놓고 보시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어제 무엇을 배웠습니까? 샛별형을 배웠죠. 하락 추세에서 돌려지는 이러한 흐름, 이러한 흐름에서 편입 구간은 어디? 여기서부터인데 여러분들이 윤정두를 늦게 하시게 됐잖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요 위에서 편입을 해야 되는 위치가 설정이 된 건데, 과연 그렇다면 여기 요 정도 라인에 있는 요 위치에서 편입을 하셔도 좋은지 여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장중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시초가부터 편입했으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월봉 기준에서, 월봉입니다. 지금 LS 산전이라는 월봉 차트 제목에 다 나와 있었죠. 월봉 기준에서 요만큼, 요만큼? 아니라는 겁니다. 샛별형이 완전히 완성이 됐잖아요. 이제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어떤 흐름이었다? 이러한 흐름이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5일선, 11선, 21선,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다는 그러한 책임감. 앞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교육 강좌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계속 진행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배우기 앞전에 우리가 캔들만 놓고 배웠었죠. 그럼 윤정두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교육 종목을 오픈해 드릴 때 뭐 캔들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다음 주에 배울 이평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포괄적으로, 또 보조지표까지 포괄적으로, 개인 수급까지 포괄적으로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어떻게 됐어요? 살짝 5일선 이탈이 됐었죠. 편입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이탈된 이후에 돌려지는 구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중에는요 무려 4% 가까운 수익이 났어요. 4% 전후의 수익이 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꼬리 살짝 달고 밀대로 내려갔습니다만 매수 강도 상당히 강했다는 겁니다. 개인 누적 수급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 강하게 나올 때 개인들이 물량을 뺏기는 흐름이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내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료 방송 들어오시라고요. 교육구자 다운받으시라고요. 아주 자세히 이 패턴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에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훈풍이 불 것입니다. 어떻게?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입니다.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하고요, 첨삭지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정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정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예, 최근 들어서 실전 투자 전략 윤정도의 필살기를 오픈시켜 드리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많이 내놓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은요.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즉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해드리는 교육 강좌입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지금부터 시작되는 본 강좌와 함께 여러분들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요. 맨 끝에 여러분들께 또 요만큼의 정보를 또 알려드립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 교육 이후에 언급해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까지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면서 다시 강의 내용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반전형 캔들 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 반전형 캔들의 기준을 자꾸 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렇죠? 쭉 지속되는 지속형 캔들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 라인의 지속형뿐이 볼 것이 없죠. 하락 추세의 지속형의 경우에 쫓아 들어와서 왜? 공매도 하시게요?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캔들의 기준에서는 반전형의 캔들로 기준을 잡는다. 다시 지속형의 기준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지속형의 기준에서는 뭐 이평선이라든가 혹은 갭이라든가 보조지표 등을 통해서 잡아내실 수 있는 전략 기법들이 있죠. 따라서 캔들 다시 강조드립니다. 반전형 캔들에서 여러분들은 캔들의 실리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전형 캔들의 별 3개짜리 캔들 4가지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각각의 패턴인데 오른쪽 파란 색깔은 하락 반전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은 상승 반전의 패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의 강의 내용 참조를 하시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어제 배웠던 내용에 대한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배웠죠? 석별형과 석별 십자형을 배웠습니다. 어제 저희 연구원들 어마어마하게 혼났다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지금 그림이 다시 바뀌어 있어요. 살짝 윤정도가 직접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전제 조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뒷부분에는요. 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 적으신다는 생각보다는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도를 좀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왜 석별형이 뜨면 하락 반전이 되는지. 아시겠죠? 자, 전제 조건 설명드립니다. 뭐 석별형이나 석별 십자형 기준에서 똑같이 놓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승을 지속합니다. 상승 추세가 지속이 돼요. 이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구간 속에서 계속 매일매일 오른다? 그럼 뭐 하락 반전되는 게 쉽겠죠. 그렇지 않고 추세라고 그랬어요. 추세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올라섰다가 뭐 조정받았다 다시 뭐 올라섰다가 조정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장대 양봉 이후에 무엇이 발생됩니까? 갭이 나오고 갭 이후에 도지가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추세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야 된다. 최소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추세 상승.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도지가 형성이 되거나 혹은 스타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1거래일의 캔들을 훼손시키는 3거래일의 음봉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뢰도가 3개짜리, 별 3개짜리의 하락 반전형 캔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한 이유, 그냥 이 도지가 없다, 저기 있는 스타가 없다라고 한다면 2개의 봉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상 이 봉의 흐름은 별 3개짜리의 하락 반전을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락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무엇이냐? 도지라는 것 그리고 스타라는 것 조그마한 캔들의 기준에서 응집, 압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서 어떤 큰 재료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 장대 양봉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추세적인 강화가 아닌 꽉 멈춰진 도지가 형성됐다는 것은 차익 실현의 힘과 그리고 또 추가적인 매수세가 부딪히면서 균형을 이뤘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양봉이 나오게 되면 엄청난 추세의 강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도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락 반전이 됐는데 이 1거래일의 캔들의 몸통을 절반 이하로 깨고 내려간다면 이것은 캔들을 전부 감싸 안고 하락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락 반전의 신뢰도 별 3개짜리의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윤정두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300년 동안 통용돼 왔던 캔들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속으로 느끼셔야 돼요. 팽팽한 기싸움 이후에 한쪽으로 확 밀려버렸다. 그 방향으로 내려간다라는 내용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제 조건 기준 다시 표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표는 우리나라에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없고 윤정두가 30년의 노하우를 응집시켜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 강조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고 이번 주에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꼭 숙지하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목 자체가 뭡니까? 실전 공략 필살기예요. 필살기. 어디에서 차익 실현해야 돼요? 어제 이거 잘못 정리해드렸다가 혼났잖아요. 저도 창피했고 우리 연구원들도 혼났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석별형의 정리 구간.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 1거래일 캔들의 몸통의 2분의 1을 하향하는 구간에서부터 저점까지. 다시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셨던 종목이에요. 상승 추세 속에서 스타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음봉이 떨어져 내려오는데 첫 거래일의 절반을 깨고 내려간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차익 실현하시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계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 가지고 계셨던 종목을 여기서 살 겁니까? 아니죠. 추세가 돌려지는 구간은 요 2분의 1 지점이 다시 살아날 때가 돌려지는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거래일의 종가와 저점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종가가 여기고요. 저가가 여기입니다. 요 구간 자체까지도 차익 실현 구간. 이것이 더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저점과 종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가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게 되면요. 깔끔하게 깨끗해졌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화장실 갔어. 내가 장 보러 갔어. 그랬더니 패턴이 확정이 돼버렸어요. 확정이 됐을 때의 추가적인 차익 실현 구간. 기본적으로는 절반 이하를 어떻게 해요? 이탈시킨 구간에서부터 차익 실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저가도 좋지만 중간에 여기까지 못 내려오고 이 정도 수준이야. 여기서도 2분의 1, 되돌린 구간의 2분의 1을 돌려주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차익 실현 구간으로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그래서 이 복습 내용 굉장히 길어요. 어제 이 내용을 정확히 정리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표 자체가 엉성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전화번호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의하시고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꼭 캐치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석별형을 배웠으면 뭐를 또 복습을 해야 됩니까? 실전으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가스공사의 주봉이죠. 쭉 올라간 이후에 고가에서부터 석별형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거의 뭐 석별형 기준에서도 십자형까지의 기준이 되는데 쭉 빠져내리면서 정리구간 형성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정리구간 라인에 1거래일 몸통보다 3거래일 몸통이 더 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가 정리구간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9.86% 하겠다는 것 꼭 염두를 해두시고 차익 실현 꼭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 샛별형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2거래일의 캔들의 크기 확 줄여놨죠. 윤정두가 가서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3거래일의 캔들의 꼬리도 쫙 올려놨어요. 그래야 교육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생성과정 지난주 목요일 날 배웠던 내용이고요. 어제도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운받으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어드립니다. 샛별 십자형의 편입 구간.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칠판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거래일 캔들의 몸통의 2분의 1을 상향 그리고 고점까지 이것이 편입 구간이다. 다시 얘기해서 이 몸통을 상향 돌파할 때 여기서부터 계속 편입 구간이다. 어디까지? 저 위에까지 편입 구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시 화면이 지워졌었는데 다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칠판 딱 이렇게 놓고 보시면 샛별형의 기준에 1거래일 캔들의 몸통의 2분의 1 상향되는 지점에서 이 고점까지라는 거예요. 다시 이 구간까지를 전부 매수 구간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3거래일 종가에서부터 고점까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종가가 이렇게까지 더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패턴이 완성된 이후에 사거래일째 놓고 봤을 때, 요 범위 내가 전부 매수 구간으로 설정이 되는 그러한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되돌림은요. 1거래일의 캔들의 몸통의 2분의 1을 다시 하향 이탈할 경우 이럴 때에는 손절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샛별 십자형까지,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까지의 편입 구간 실전 필살기.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에도 없고 글로벌 시장에도 없고 그리고 HTS상에도 없습니다. 30년의 투자 경력을 갖고 있는 윤정두가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전대회요 10여 차례 우승했다고 그랬죠.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수익률 7,600%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배울 내용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겠죠. 자, 예제 보여드리고 오늘 배울 우산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95.88% 일동제약입니다. 월봉 보시면 막 엄마 하죠. 월봉입니다. 월봉은 뭐 캔들 몇 개만 놓고 보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최근 거래일에 저점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 달 구간에서의 저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월봉이기 때문에. 일봉으로 따진다면 몇 개예요? 20개 거래일 이상의 거래일이 형성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샛별형의 캔들로 인식을 한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샛별형의 3거래일의 캔들의 몸통과 그리고 고가까지 여기까지를 전부 매수 구간으로 형성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여드리는 샛별형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더 크게 형성되어 있을 때 구간, 매수 편입 구간은 더 월등히 확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닥 대비해서 흐름이 95.88%이고 중간으로 잡더라도 80% 수준의 상승률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뭘로? 캔들 하나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평선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보조지표도 없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오늘은 과연 뭘 배울까? 가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우산형입니다. 우산형. 말 그대로 망치형, 교수형 이것을 통틀어서 부릅니다. 항상 제가 교육을 시켜드릴 때 양쪽에 그냥 빨간색 우산형으로 써놓고 파란색 교수형 써놓으니까 색깔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산형 중에서 교수형의 경우 이것은 윤정두 교수 이게 아니에요. 교수형이라는 거 행인맨이라고 써 있잖아요. 영어로 써드렸잖아요. 고점에서 목을 맨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아시겠죠? 이런 단어의 캔들 패턴 뜨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럼 전제 조건은 목요일날 배웠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전제 조건 목요일날 배웠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자,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동안 상승 추세. 이거 뭐 복습 내용 보시면 자세히 아실 거고. 최근 거래일의 신고가. 당연하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신고가가 형성이 돼야 신뢰도가 높다. 무조건적이진 않지만 고점이 형성되는 모습이 나와야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거래일 종가 대비해서 갭 상승의 크기가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 다시 얘기해서 쭉 올라가다가 갭이 나오면서 위에 이렇게 형성되는 구간. 아시겠죠? 이것도 자세한 것은 목요일 날 내용을 다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캔들 꼬리가 전거래일 캔들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가 전거래일 캔들이야. 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진다. 숨차 죽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신뢰도가 역시 높아지는 패턴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전거래일이 장대 양봉이면 신뢰도가 높다. 쭉 올라가다 뭔가의 재료로 해서 장대 양봉 떨어진 이후에 터진 이후에 갭상승 그리고 나서 밀려 떨어져서 밀려 내려가는 음봉에서 몸통 파고들었다가 다시 돌려놨다. 이것은 망치형이다 해서 막 쭉 가는 패턴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점에서 하락 반전될 확률이 가장 높은 패턴이다. 별 3개짜리의 교수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이것은 복습뿐이 안 되죠. 오늘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전, 공략, 필살기. 여러분들이 이 교수형이 떴을 때 어디서 차익 실현하냐 이거. 차익 실현을 해야 또 좋은 종목, 망치형이 뜨면 사 제낄 거 아닙니까? 자, 차익 실현하는 구간. 교수형의 정리 구간은 갭 상승 이후 시초가 대비 하락할 때 무슨 얘기냐면 색깔 상관없다 그랬어요? 야, 올라갔는데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어. 예?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갭 상승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갭이 얼마큼 나왔어요? 이만큼 나왔어요. 얘는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이면은 여기서 시작한 거지. 근데 파란색이야. 여기서 갭 상승이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밀려 떨어집니다. 밀려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된다? 차익 실현 구간으로. 갭 상승 이후에 밀릴 때 일단은 차익 실현이야. 갭 상승 이후에 밀릴 때 차익 실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갭이 크면 클수록 차익 실현해야지. 이거는 이 갭을 메꿔버리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되돌려질 때 강도, 매수세, 그것은 의미가 크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락 후에 반등이 나오는 전체 구간. 왜?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계속 떨어져 내려가면서 음봉이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렇게. 예? 지금 빨간색 테두리를 쳐드렸지만 음봉이잖아요. 음봉이 내려와서 꼬리를 달고 아무리 돌려봐야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망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 우산이 돼버린다. 우산. 밑에서 뜨면 망치인데 위에서 뜨니까 교수형, 행인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밀려 떨어질 때 이거 어떻게 하지 했다. 잠시 주춤거렸다. 혹은 화장실 갔다 왔다. 혹은 장을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돌려질 때에도 미련 갖지 않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떨 때까지 이 거래일 캔들이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시에 이 거래일의 캔들이 이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해요. 그러면 안 돼. 차익 실현해야지. 차익 실현해야죠. 많이 돌리면 많이 돌려질수록 고맙긴 합니다만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고 되돌린 구간은 교수형 캔들을 돌파하는 시점. 되돌리는 구간 뭐냐면 그 다음날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날 이 교수형의 캔들을 되돌리는 양봉이. 여기가 종가니까 요 위로 흐름이 나오든가 혹은 빨간색 교수형이 나왔어. 그럼 여기가 고점이겠죠. 종가겠죠. 그럼 그 위로 종가가 끝나는 경우. 장중의 경우에는 드래곤플라이의 경우에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승 추세가 쭉 나오다가 갭 상승 이후에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저점과 시가와 고가가 뭉쳐졌을 때 그렇다면 그것을 드래곤플라이 뭐라고요? 도지죠. 도지의 경우는 뭐다? 추세의 강화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힘듭니다. 지금 말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이 빨라졌는데 이것은 다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DVD, VOD 다시 보시고 그리고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제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너스택 708% 상승을 했죠?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교수형 확 떠버리죠. 어떻게 돼요? 교수형 뜨고 43.30% 급락으로 연출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놓고 보시죠. 1050% 어마어마하죠. 중국 원양자원 1050%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음봉 딱 떨어지면서 뭡니까?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어요. 교수형이 떴죠. 교수형이 뜨면서 어떻게 돼요? 이 안으로 몸통 안으로 다 파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파고들면서 어떻게 돼요? 차익 실현 욕구가 표출이 됐다는 거죠. 차익 실현 욕구가 표출됐다는 거는 말 그대로 정리 구간을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렸다는 겁니다. 쭉쭉쭉 밀려 떨어져 버리면서 68.34%가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온 구간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익 실현하셔야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지금 교수형의 경우에 실전 필살기는 뭐다?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을 최대한 잡아내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밀려 떨어질 때 차익 실현 욕구가 표출됐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말이 너무너무 빨라서 모르겠다. 그러면 앞선 교육 강좌 1강부터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강부터 복습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면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세히 들으시고 꼭 참여하셔서 복습도 하시고 좋은 자료도 다운로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저도 숨이 차고요. 여러분들도 숨이 차실 겁니다. 와, 이러한 강의가 또 어디 있느냐. 자화자찬에 빠져 있습니다. 윤종두.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강좌가 어디 있어요? 1시간 내내 교육시켜드리고 그리고 어디에도 없던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고 패턴을 만들어드리고 그죠? 이것만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러면 고점에서 차익 실현 아이고 배 아파 나는 저점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럼 저점에서 잡는 법 캔들 하나 가지고 캔들 패턴에서는 지속형 이런 게 아니에요. 반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쭉 내려오다가 바닥에서 반전이 확 나올 때 그 중에서도 마지막 실전 필살기의 핵심 요인이 뭡니까? 망치형 아닙니까? 캔들 하나짜리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시는 방법. 자, 이제 빨리 모니터 앞으로 오세요. 예? TV 앞으로 빨리 오세요. TV 앞으로 오셔서 제 눈을 보시고 칠판을 보시고 자료를 보시고 배워 가셔야죠.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뭐? 종목. 요만큼 오픈해 드린다 그랬어요. 종목 받아가셔서 교육 내용처럼 이 종목이 진짜 크게 움직임을 주는지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자, 교육 들어갑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똑같은 모양새의 우산형이에요. 근데 아까는 교수형이란 무서운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망치형, 해머형입니다. 해머. 우와, 이거 밑에서 그냥 위로 펑펑 쳐 올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캔들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한 개짜리 캔들이지만 그 신뢰도는 별 3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이거 뭐 아무 데서나 뜨면 되는 줄 알고. 안 그래요. 뭐 횡보하고 있는데 그냥 요만한 크기인데 그냥 뭐 어떨 때는 비이성적인 크기인데 그냥 아니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배웠어요. 전제 조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전제 조건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자, 5에서 10거래일 하락 추세가 지속돼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빠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 거래일에 신저가를 형성하죠. 당연히 꼬리를 달고 돌리는 모습의 힘. 꼬리를 달고 돌린다라고 하는데 그냥 횡보 추세에서 꼬리를 달고 돌린다. 힘이 뭐가 있겠어 이게. 잠시 그냥 그날 하루 뭐 이탈 됐다가 돌려졌다 정도 수준? 안 되죠.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다가도 하락으로 지속되다가 어느 날 그냥 뿡 하고 떨어졌는데 꼬리를 달고 돌린다. 굉장히 강력한 반전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최근 거래일에 신저가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전거래일 캔틀의 몸통의 2분의 1 이상 하락 출발 시에 신뢰가 높다. 신뢰가 높다입니다. 어떻게? 쭉 내려오는데 하나 더 볼게요. 캔들의 변동성 범위가 커지고 전거래일 장대 음봉까지. 장대 음봉 나온 이후에 이 몸통이 절반 이하로 형성될 때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도 되고 그 밑에 위치도 되고 그 밑에 위치도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저점을 형성하고 이 몸통 위쪽보다는 절반 이하에서 형성될 때 밑으로 내려올수록 뭐다? 신뢰도가 높아진다. 예? 그게 전제 조건이 아무 데서나 아무런 크기나 요만한 크기든 이만한 크기든 아무거나 망치가 아니라 캔들의 변동성 범위 기준에서도 평상시 이만한 캔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최소 1.5배 예? 그리고 더 큰 크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배까지의 수준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형성되는 꼬리 달린 캔들이 나오면은 그냥 위로 쫙 뻗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생성 과정의 전제 조건 지난주에 다 배우셔서 아시리라 제가 판단을 하겠고요. 그러나서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편입 구간, 필살기, 윤정두의 실전 공략 필살기를 배우셔야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자, 망치형의 편입 구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해머형 몸통의 하단에서부터 전거래일 몸통의 2분의 1 지점. 뭔 소리예요 이게? 해머형 몸통의 하단에서부터 전거래일 캔들의 몸통의 2분의 1 지점. 뭐냐면 전거래일에 캔들이 있을 거니까 장대 음봉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파란색 음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파란색 음봉.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 그러면 높은 구간까지를 매수로 볼 수 있다. 왜? 별 3개짜리 신뢰도에 꼬리가 이만큼 달린 확실한 반전형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전제 조건이 확실하다면은 그렇다면은 망치형의 경우는 저 구간까지를 매수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거래일의 몸통의 상단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단까지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좀 전에 1순위의 기준이 요만큼이네요. 그죠? 1단계의 매수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조건 드린 부분, 편입 구간 드린 부분이 전거래일의 몸통의 상단. 뭐가 될까요? 음봉이었다라고 한다면 시가가 되겠고요. 양봉이었다라고 한다면
종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패턴은 음봉 떨어지고 나서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되돌린 구간은 해모형 목돈 상단에서 저가의 2분의 1지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절 라인을 정하셔야 되는데 손절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 몸통 상단 여기에서부터 요 몸통 하단 예? 저가까지 몸통이 아니라 몸통 상단에서부터 저가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음봉의 모습이라면 시가, 양봉의 모습이라면 종가에서부터 저가까지 이 흐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망치형의 전체 중간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망치형의 여기 나중에 내일 또 배우겠습니다만 변형형이 많아요. 꼬리가 이만큼 달려있는 것도 망치예요. 망치라는 게 딱 그냥 몸통 딱 있고 꼬리만 딱 있다. 아닙니다. 이 위에 꼬리가 일정 부분 달려있는 것도 망치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다만 꼬리가 너무 길어서 캔들 몸통만큼 나와 있다? 그것은 조금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꼬리가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는 실전으로 놓고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차트 한번 놓고 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망치형의 실전 공략 필살기 대상입니다. 대상이라는 종목이에요. 13.54% 빠졌어요. 바닥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망치형이 뜹니다. 물론 꼬리 부분을 제외하면 장악형 기준, 장악 확인형까지 놓고 볼 수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망치형이냐 장악형이냐의 기준에서 매수 편입 구간이 달라지고 그 편입 구간이 달라짐으로써 손절 구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성향에 맞게 이것을 망치로 인정할 것인가 장악형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 부분은 여러분들 패턴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정도를 믿고 따르라 하면은 그 다음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 시장 상황과 수급과 이평과 거래량까지 다 보고 여러분들께 첨삭 지도를 해드리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강의 진행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10강좌의 캔들에서는 일단 캔들만 놓고 보시자고요. 거래량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어찌됐건 이 기준에서 오늘은 교육 교재의 목적이 망치형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망치형인데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앞으로 빨리 이렇게 오시라는 거예요. 왜? 이 망치형의 꼬리가 아래 윗꼬리가 박스 쳐드린 것만큼의 위치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꼬리 부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편입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최고 편입 구간은 저 몸통의 상단까지라는 거고요. 손절 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캔들의 정확한 절반 라인이 아니에요. 몸통과 꼬리의 절반 라인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그림이 약간 화살표가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죠. 저희 연구원 또 혼나겠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몸통의 상단 부분과 저점 라인의 절반 라인을 되돌린 구간으로 설정을 한다. 그러고 나서 어찌됐건 천입 그리고 손절 라인 드리고 그리고 나서 23.64%. 아니 이 수익이 작아요? 대형주에서 코스피 200 종목에서 불과 1, 2주, 2, 3주 만에 나오는 이 수익이 20%의 수익이 작습니까? 안 작습니다. 저는 숨을 못 쉬겠어요.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살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러한 종목을 놓고 볼 때 막 흥분이 돼서 숨을 못 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조금 더 높은 수익률 보여드릴게. 자,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예제 더 보시면은요. 이런 종목도 있어요. 제일 귀에 12.81% 하락한 이후에 해머형이 떠줍니다. 그리고 나서 편입 구간 설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손절 구간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32.19% 상승. 에게 상승률 별로 안 나오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높은 상승률 또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너무너무 자주 나오죠. 내일하고 모레 또 아모레퍼시픽 계속 얘기할 거야. 왜? 총복습이니까. 아모레퍼시픽 2015년도에 그렇게 히트를 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9.09%. 얼마 안 빠진 것 같지만 시가총액이 12조짜리가 저 정도 빠졌으면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바닥에서 그냥 망치형 해머형이 땅 떠줘. 매수관 어디까지? 우와, 이틀 3일 동안 편입 구간을 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상승률 손절 라인 나오고요. 그다음에 상승률이 45%. 시가총액 12조짜리가 45%의 상승률이 나와버립니다. 아주 짧은 구간. 뭐 한 달 조금 더 됐을라나요? 엄청나죠? 이런 종목 저도 사고 싶어요. 예? 그런데 공부만 하시면 충분히 되는 거를 왜 안 하시냐는 거죠.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 기가 막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해머형이 떴어요. 뜨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편입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편입 구간, 굉장히 오랜 구간 동안 편입의 기준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뭐 손절 라인은 이 정도인데 한 번도 이탈이 안 됐어. 훼손이 안 됐어. 그리고 조금 긴 기간을 가지고 가긴 했지만 아니 대형주를 뭐 단타를 막 하시려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대림산업이 이 당시 기준에 2015년 1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인데요. 초기에는 건설주들 랠리에 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폭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쭉 뻗어 올라가죠. 결론적으로 34.72% 적냐고요. 제가 생각할 땐 대형주에서 이 정도 수익이다. 수조 원에 달하는 종목에서 이 정도의 수익이다. 우와. 그렇다면은 이런 데서 수익 조금 내신 다음에 소형주에도 접근을 일부 해보실 수 있죠. 수익금만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어렵다면은 윤정두를 통하셔야죠, 항상. 자, 추가적인 또 종목. 대우증권입니다. 대우증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져서 바닥에서 땅 떠줘. 장대음봉 떨어지고 해모형이 땅 떠주는데 윗꼬리도 좀 있어요. 해모형. 우와, 보여지죠? 그리고 나서의 흐름 편입 구간입니다. 그리고 손절 구간 설정될 수 있고요. 편입 구간 최대 폭이 전거래 캔들의 고점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고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손절 그리고 18.12% 상승인데 이거 보시면 에게 그러실 수 있어요. 에게 그러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편입 구간 부분 이후에 손절 라인까지 사실상 안 내려왔어요. 아 손절 라인 안 내려왔더니 그러면은 캔들 여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중간중간에 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구간을 좀 설정을 하신 이후에 재편입을 잡으셔도 된다는 거죠. 재편입. 이럴 때 이평선의 추이 부분을 가지고 가셨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또 해모잉 또 뜨죠. 이럴 때 재편입의 기회를 잡으셨어도 무난한 수익률 24% 적지 않습니다. 24%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봉도 어떻습니까? 28.28% 하락 이후에 해모형 뜹니다. 이 부분을 꼬리 뺀다면 장악형, 장악 확인형도 되지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편입 구간이 달라지고 손절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캔들을 기준으로 설정하실지를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모레 G도 어떻습니까? 46.65% 주봉으로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망치형과 장악형과 다 떠준다는 거죠. 어디서? 바닥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는 거예요. 셀바이터가 어떻습니까? 31.85%. 뭐가 떠요? 망치형이 뜹니다. 망치형이 떠요. 떠주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37.18%. 또 볼까요? 자, 메디톡스입니다. 41.60% 하락. 최근 들어서 지금 바이오 종목 제약주들 예제로 좀 많이 갖고 나오죠. 메디톡스 같은 경우 망치형 캔들 뜨고 월봉 차트의 기준입니다. 월봉이면 얼마나 편하게 매수할 수 있어요? 363%가 작습니까? 작냐고요? 지금 2015년 6월인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어요? 더 움직이죠? 더 날아가죠? 이야, 이런 바닥에서 왜 못 잡느냐는 거죠?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 그래서 이런 기준에 뭐 장악형의 해석도 다시 해볼 수 있고요. 차분차분 놓고 보시게 되면서 대응 전략 수립해 나가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현대건설의 월봉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역시 편입 구간. 월봉 기준에서 편입 구간 다 주잖아요. 응? 편입 구간 다 주고 나서 손절까지도 설정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46%를 아주 단순하게 짧은 구간에 형성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GS건설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니까 다 내 떡 같아. 이제는 다 내 거 같아. 그죠? 내 거 같은데 막상 하려니 힘들어. 힘든 게 뭐냐면 망치형 너무 쉬워. 아무 데서나 막 뜨면 다 내 거 같아. 저런 데서 뜬다고 막 가져가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안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되시는 구간에 자꾸 힘을 빼셔서 결국은 수익도 안 나시고 캔들 공부 너무 쉽다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지? 그러다가 100가지 패턴 이상 나오면 또 뭐지? 윤정도 어떻게 해드렸어요? 아주 단순하게 지금 오늘 8강좌로 거의 이제 캔들 강좌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내일하고 모레는 총복습이야. 지금 오늘 내용도 복습 짧게 하고 넘어갈 텐데 복습해드리고 조금 이따 종목 확 오픈해드릴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가쁘게 8강 달려왔는데 너무 쉬운데? 근데 어떻게 보니까 또 어렵는데? 아닙니다. 쉽고도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총 복습해드리고요. 그리고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총 복습 들어갑니다. 교수형이 뜨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제 조건, 이런 조건에서 교수형이 뜬다. 앞부분에 해드렸죠? 지난주에 해드렸죠? 복습하십시오. 자, 교수형의 정리구간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만 놓고 보시고 다운로드만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캔들이
제일 쉽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 박사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망치형은 어떻게 됐습니까? 색깔 상관없습니다. 바닥에서 떠주면 되고요. 생성 과정의 중요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편입 구간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완료를 하신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캔들의 박사가 되는 겁니다. 왜? 윤정두가 30년 동안 집중해서 압축하고 정리해서 드린 이 패턴, 필살기, 이것은 시장에도 없고 글로벌 시장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고 교과서에도 없고 HTS상에도 없습니다. 총정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해드렸다고요? 종목, 요만큼 오픈을 해드립니다. 오늘 교육에 딱 맞는 종목, 바닥에 놓여져 있는 해머형의 종목을 찾아냈습니다. 그 종목 이제 배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종목을 배우셔서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 물로 물드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종목을 오픈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방송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실시간 무료 교육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정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정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오늘도 캔들 교육 제대로 배우셨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핵심 공략주 시간입니다. 캔들 교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포착해낼 수 있는 바닥권의 종목. 반전의 기준에서, 반전형의 기준에서 바닥에서부터 잡아낸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러한 종목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미국 정책금리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2000년도 초반에 IT 거품이 꺼져 내려가면서 밀려 내려간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9.11 테러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금리가 인하되던 시점에서 다시 돌려진 것이 2003년 이후 경기가 살아나면서입니다. 정확히 따진다면 2002년 12월 그 시점에서부터 세계의 물동량이 증가하죠. 경기가 살아나죠. 그렇게 되면서 해운업과 조선업 움직이고 철강 움직이고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시점에 금리는 이미 2004년도에 인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2006년도까지. 금리가 내리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꺾어진 이후에 지금 금리 올리는 시점이잖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계속 올라가다가 정체 상태에서 다시 리먼 브러더스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멈춰져 있던 2008년 12월 16일 이후에 멈춰져 있던 금리가 작년 12월 16일 날 0.25%포인트 인상이 되면서 0.50%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 금리를 인하했을 때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인하 효과 부분이 양적 완화 등의 효과로 시장은 오히려 조금씩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인상 부분은 어떻게 될지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어찌됐건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시장에서는 금리 여부의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갈게요. 영국은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을 정도로 경기가 살고 있다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금리 부분은 일단은 올해 3월 10일 날 제로금리로 인하해놓고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 은행의 기준금리 어떻게 됐습니까? 하향 조정했었죠. 그리고 멈춰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뭐 스위스 마이너스 금리라든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준금리 어떻게 돼 있어요? 1월 15일 날 인하하고 그 다음에 6월 11일 날 하향 조정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은 멈추죠. 왜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내리게 되면 금리 격차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그랬죠. 환율 조작국으로 언급이 돼요. 왜? 불황형 흑자다 할지라도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아무렇게나 우리나라는 막 내릴 수도 없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됐을 때 동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우리나라 금리 올린다? 환율 격차 부분 해소시키기 위한 흐름이다? 그것이 뭐 악재인가요?
시장의 악재 요인인가요? 다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인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금리 동향에 대해서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한번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 표를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표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중앙은행 현재금리 마지막 변경 날짜 쭉 나옵니다. 화면이 가려져서 뒷부분 잘 안 보이신다고요?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첨삭 지도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갑니다. 달러와 인덱스 부분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 얘기 나오니까 급등을 했었죠. 2014년 여름부터 급등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스권이죠.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엔화 볼까요? 엔화 인덱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달러와의 강세 부분, 엔화의 약세를 용인했다. 미국의 달러 강세가 일본의 양적 완화를 용인해 준 양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엔화가 바닥으로 돌려지고 최근에 들어서 조금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이러한 흐름들 상당히 나쁘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동시켜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더 빨리 지나갑니다. 미국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사실상 어떻게 됐습니까? 출구 전략일 때 우리나라 상승 랠리 나왔죠. 미국은 상승 랠리가 안 나왔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이거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사실상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착시 현상으로 횡보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르고 있었고 계속해서 2006년까지 랠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속에서 상승 랠리가 나오는데 왜 겁을 내십니까? 추가적으로 볼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금융주에도 연동이 됐다라는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 올릴 때 금융지수가 올라갔죠. 마찬가지예요. 미국 기준금리 올릴 때 신한지수 올라가면서 시장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다. 다른 삼성화재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화재의 주가 월봉 차트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나오죠.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 올리고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서 금융주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 순이자 마진에 대한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의 격차, 이러한 부분이 벌어져야 금리가 인상이 돼야 이러한 수익 부분이 금융권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요인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순이자 마진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야, 핀테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인터넷 은행이 어떻고 이거는 말 그대로 정부 정책에 대한 테마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펀더멘털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러한 내용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뭐냐면 미국에도 또 일본에도 유럽에도 인터넷 은행이 있는데 전체 은행의 비중에 이것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자꾸 테마, 소형주들한테 쫓아갈 수는 있어도 대형 금융지주사들은 이러한 영향 안 받는다. 금리 인상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자산 규모 보이시죠? 이거 첨삭지도에서 자세히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자, 넘어갑니다. 그럼 종목 바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종목, 아이고 이름이 감춰져 있네? 이름 감춰져 있더라도 내일 아침에 또 내일 아침 재방송 이후에 8시, 9시 무료 방송에서 이거 빨리 확인해서 공략하셔야 되니까 늦더라도 내일 점심 12시, 1시에 무료 공개 방송 인터넷상에서 해드릴 때 이거 확인해서 공략하셔야 되니까 이거 빨리 다운받으시고요. 이거에 대한 첨삭 지도 부분 받으셔야죠. 자, 차트 부분, 펀더멘탈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요. 차트 부분으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샛별형 뜬 이후에 상승 랠리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편입하셔야죠. 수급 개선되고 있죠. 자, 이거 다시 놓고 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야, 이거 샛별형인데 어제 배운 건데 사셔야 됩니까? 안 사셔야 됩니까? 사셔야 되죠. 금융지주사입니다. 큽니다. 금융사예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똑같아요. 오늘은 업종 자체가 뭡니까? 금융 쪽입니다. 이러한 펀더멘탈적인 내용들 파란 색깔 다 긍정적으로 표출되어 있죠. 이 펀더멘탈적인 내용과 함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개파락 이만큼이 나왔어. 이게 개파락일까? 뭘까요 이게? 우와, 여기서 망치형이 나왔어. 오늘 본 망치형 끝내준다고 그랬죠. 수급 크게 개선돼서 올라갔어. 이거를 편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모르겠어.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 여기 망치형이 떴잖아요. 우리 오늘 망치형.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 갭 메꾸러 가야죠. 요거 하락 부분, 착시 현상 부분 메꾸러 가야 되겠죠. 이 종목 어떻게 돼요? 이 종목명, 앞 종목명 보실 수 있는 것을 바로 지금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박진감 넘쳐서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숨이 너무 차시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저녁 12시일 수도 있고요. 아침 8시일 수도 있습니다. 재방과 본방 다 보시고요. 방송 끝나자마자 무엇이 있습니까? 인터넷 공개, 무료 공개 방송 첨삭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참여하십시오.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